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에 HLB가 좀 약한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약세는 우리가 뭐 크게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닌데, 자, 하락했던 그 제대로 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얼마 전에 그 더벨지에서 나왔던 그 옵티버 여보이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던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경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리버 캄넬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기사만 단박 봐가지고는 불안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HLB와 HLB 생명과학의 주가 흐름 예상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는 매매 잘하셔서 꼭 대박 내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더 벨지 기사건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기사죠. 네, 이 기사인데 자, 이게 그 너무 실상을 모르는 기사를 지금 현재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지난 금요일장에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은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24만 주 정도의 12 주식 전환 물량 있죠. 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9월 30날 상장일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압박을 뭐 줄 수도 있죠. 뭐 지금 현재 그 HLB 자체의 하루 거래량이 작으니까 그죠? 지난 금요일만 해도 이제 78만 주 거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작으니까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상장 주식 수량이고 9월 30날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리 선 공매도를 때릴 수 있죠. 권리를 미리 그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날이 존재합니다.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9월 30날이라고 한다면 휴일이 껴 있으니까 9월 26일하고 9월 27일 이때 미리 권리를 공매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날짜가 지났죠. 그리고 외관적인 9월 30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6일과 27일에 권리 공매도 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권리 공매도 공식 상장일인 9월 30날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해소한 패턴. 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자, 이 12 물량 자체는 이미 물량화되고 있다. BW죠. BW 물량, 신주인수 검사체. 요거는 이미 물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부담을 가질 부분은 절대 아니다. 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옵티버 여보이가 내년도 4월경에 혹시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 리보캄넬리주마비랑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죠. 네. 그런 건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더 벨지에서 9월 26일 날 옵티보에 대해서 약간은 우호적으로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리버 캄넬리주마비 많이 처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여기 내용은 되게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셔서 아실 것으로 보여지만 뭐 요약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그 리버 캄넬이 우리가 OS가 22.1개월, 그러니까 23.8개월로 상당폭 우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 옵티버 여보이가 23.7개월로 쫓아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OS 부분에서 좀 막상막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기사에 실려 있고 그리고 내년 4월 21일을 이제 데드라인으로 옵티버 여보에서는 잡고 있는 것이고요. 어,
심사 기간이 혹시 좀 빨라질 것에 대한 우려를 기사로 썼어요. 왜냐하면 옵티버 여보이는 이미 병용약제의 허가 뭐 이런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1일보다 단축이 될 수 있다. 자, 이 건에 대한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리보캄넬리주맙은 이번에 이전에 허가받지 않은 신규 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옵티버 여보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폐암 치료제 그 타그리소라고 있었습니다. 이 타그리소의 경우에 병용요법이 좀 빠르게 4개월 만에 품목 허가가 내려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옵티버 여보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쓴 거예요. 리보캄넬리주맙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더벨지가 옵티버 여보이가 상당히 강하고 리보캄넬리주맙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봐서 간암 1차 치료제 주요 데이터에 대한 과거에 나왔던 거 보면은 리버캄넬리주맙 같은 경우가 확실히 23.8개월이 그 증명이 됐고, 다만 옵티버 여보이가 좀 쫓아온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그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HR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HR은. 근데 옵티버 여보이 같은 경우 0.79.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작용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리보캄넬은 0.54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자, 약이 부작용만 하면 여러분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요? 그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그 리보캄넬리주맙이 옵티버 여보이를 누를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싶고, 그리고 뭐 OS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옵티버 여보이가 많이 쫓아는 왔지만은 리보캄넬리주맙은 제일 높습니다. 여하튼 수치적으로 23.7이지만 23.8이에요. 네,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사실 그 PFS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Progression Free Survival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예요? 신약을 먹는 동안에 병이 악화되지 않고 잘 지낸 기간이 리버 같은 경우는 5.6개월인데 사실 그 옵티버 여보이가 과거에 쫓아오지 못했고 이 데이터를 제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나아진 거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에 대해서 나온 수치지만 뭐 이런 정도의 수치로 객관화해서 나온 수치 그림표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그 부작용이 많으면 그 신약은 암만 효과가 좋아도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OS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다. 그리고 PFS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부작용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HR 수치.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옵티버 여보이는 겨우 턱걸이를 한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옵티버 여보이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리보캄넬리주맙이 처지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승인되고 나서 상황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승인이 일단 되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클래스 1 같으면 금년 내에 승인 나는 거고, 클래스 2일 경우에 이제 옵티버 여보이와 경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옵티버 여보이보다 리보캄넬리주맙이 못한 게 아니고 대등하거나 HR 부분으로 봐서는 확연하게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죠? 네. 경쟁은 할 수 있어요. 경쟁은 할 수 있으나 절대 타격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옵티버 여보이는 아직 한 번에 받는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결론을 100% 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리보캄넬리주맙은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제대로 받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승인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요런 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세부적인 좀 자세한 사항 이런 것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다만 문자를 그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주시는 분에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 자료를 드릴 겁니다. 바뀐 새로운 번호로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문자 주시고요. 네,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요거는 한번 꼭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